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끄는 과외 선생님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따뜻한 봄이 왔는데 네. 걱정스러워서 좀 밖에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네, 운전할 때도 좀 가시거리가 짧고, 네. 네, 마스크도 꼭 챙겨야 해서 그렇죠. 좀 나들이 가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애기들이랑 좀 이렇게 나가서 좀 놀아주려고 하게 되면은 항상 날씨는 좋은데 항상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는 걸 좀 포기한다거나 뭔가 창문은 열고 싶은데 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매출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좀 그렇군요. 어떤 산업의 트렌드도 조금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맞아요. 네. 또 취업할 때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네. 상식은 근데 좀 알아야 돼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미세먼지가 또 거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인내심이 없었군요. 인내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저를 몰아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인내심을 좀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네. 직무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의 지원자는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동안 몇 번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래도 학생회장님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한국전력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전기. 회사 언어로 좀 표현하자면 뭐 전원 개발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좀 기여하는 회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업 및 이와 관련된 연구나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 요즘에 약간 신재생 에너지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런 좀 안정화된 어떤 전력 수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해외에다가 네.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 노하우를 또 세일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크고 또 채용에서도 가장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곳이라는 점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채용 규모가 좀 대단한 그쵸. 공기업인데요. 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가 바로 IT 직무입니다. 네. 네,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네.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전력공사의 IT 직무, 직무 수행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보와 전략 계획, 또 네. IT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 네. 그리고 IT 인프라 구축 계획, 네. 그리고 개인 정보라든지 시스템 정보라든지 보안 대책 수립, 그리고 보안 시행 이런 일들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기술 도입, 그리고 적용, 해외 사업까지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이공계 쪽이니까 이런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 그런 지식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컴퓨터 관련된 운영 체제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나 전산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이 네. 그냥 평상시 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이런 개통도 그렇고 네. 특히 공공기관에서 꼭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죠. 대한 네. 각종 인적사항이 나와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뭐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 법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쪽 IT 쪽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네. 볼까요? 네.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IT 하면은 어떠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분석해내고 네. 설계해내고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분석적 사고 능력, 맞아요. 그다음에 또 기술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좀 의사소통에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직원들이 전부 다 개발하는 영역도 좀 있지만은 네. 또 외주 업체들과의 어떤 협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야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사소통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면밀히 해야 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스템에 대한 또 장단점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기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법률 아까 전에 지식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어쨌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법률 적용 제일 중요한 능력. 게 이제 내가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아 맞다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네. 응용력 그런 네. 기술력도 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꼼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일은 하나가 틀어버리면 전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뭐 운영 자체라든지 이런 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 꼼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IT가 어떤 산업에 있든지 간에 전 허브라고 생각해요. IT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다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다 아니면 수비수다 라는 생각이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더 네. 이제 책임감이 네. 그렇죠. 커지겠네요. 네. 네. 근데 또 IT 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시스템 그 자체가 어차피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잘 돌아가고 그냥 좀 나는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이제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좀 발전에 뒤처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신기술을 자꾸 적용하려고 한다든지 네. 해서 전반적인 어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의 관리를 될 수 있게끔 어떤 문제에 대한 의식과 어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공부하려는 학습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10개 기준으로 해서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개를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 소위 베이스로 까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과 네.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이 IT 직무 같은 경우에는 네. 정기라고 저는 외우라고 해요. 정보 능력과 기술 능력. 정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앞 글자를 따서 외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수문 정기. 의수문 그래서, 정기. 네. 네. 지금 받아 적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 근데 뭐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내가 IT 직무인데 이거 뭐였지? 라고 헷갈릴 때마다 의수문 정기를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IT 직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채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네. 어떻게 되나요? 사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은 없어요. 네. 행정직은 다 제한은 없는데 이공계 직무는 당연히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 전산학, 수학 및 관련 학과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T를 지원하고 싶다 네. 라는 친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거나 전공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 직무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인 자격증이 크게 이제 기술사와 기사 자격증이 나눠질 수 있는데 네. 좀 기술사는 약간 좀 범주에서 약간 좀 너무 따기 힘들기 어렵죠.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뭐 있지만 이건 좀 잠깐 뭐 네. 기술사가 있다는 거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통신, 뭐 무선 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상 네네. 아니라 기사 자격증. 맞아요. 전문 자격증을 좀 요구하는 것이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전문 지식도 좀 필요하지만은 또 이 계통에 오는 사람들한테 약간은 기본적인 어떤 필요 지식이나 기술을 또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이 가장 또 적합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까다롭지만 꼭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외 선생님 계속해서 채용 네.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공기업은 아무래도 친구들도 이제 가장 많이 준비하는 부분이 NCS 필기일 거예요. 네, 한국전력공사도 말씀해 주신 어떤 자격 요건만 딱 갖추면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걸러내는 쪽이 필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기 시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공기업을 쓰는 친구들한테는 네. 자기소개서에 쏟을 에너지를 좀 이제 필기 쪽으로 좀 많이 가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우면 되니까 네. 좀 심플하게 얘기해서 좀 많이 풀어라. 대신에 정확하게 많이 푸는 연습을 해라. 네. 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행정직이 됐건 이공계직이 됐건 모든 학생들의 워너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필기시험의 비중을 좀 높게 두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말은 쉬운데 네. 참 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공기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합격 팁 네. 전수를 하나씩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사기업이랑 공기업이랑 이제 나눠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보통 보면은 그 서울 경기권 친구들보다도 서울 경기권을 벗어나 있는 학교들이 공기업을 좀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건 첫 번째, 공기업은 좀 튀려고 하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뭐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도 좋지만 결국에는 직무와 연관된 경험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학점은 드러나지 않지만 관련된 기초 과목들에 대한 수강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본기를 좀 그거 하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면접장을 만약에 갔다라고 한다면 튀지 마라.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리는 게 뭔가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그럴까요? 뭐 수평적인 문화 때문에 그럴까요? 뭔가 좀 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답변에서 좀 튀는 그런 전략. 그래서 제 생각엔 공기업은 아무리 좀 혁신적이어도 네. 보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튀지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다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어볼 거거든요. 당신은 왜 한국전력에 옵니까? 네. 그 말인즉슨 왜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꼭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튀지 말고 왜 공기업인지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우리 학생회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사기업과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기업과 공기업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네. 저는 좀 그 기준점을 얘기할 때 사기업과 공기업을 나는 두 개 다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공기업 자체가 전공 시험이 아니라 그 직업기초 능력 시험만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렵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다. 시험 준비를 하고 그 면접과 자기소개 좀 비슷한데 네. 여기 사실 전공이 들어갔었을 때는 특히 이제 문과 계열 학생들은 전공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공공기관만 좀 준비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사기업을 같이 병행하기에는 뭔가 약간 둘 다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기사 자격증을 대부분 따고 네. 그 전공 면접이나 전공 시험 자체가 기사 자격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뭐 크게 이 전공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공대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만 있다라면 사실 사기업과 같이 좀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기업에서도 이제 전공 면접을 PT 면접으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갖고 음. 있으면 둘 다 적용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IT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지원자가 준비한 이력서 보고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원자 문유원 씨가 제출한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이 일단 컴퓨터 공학과네요. 네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중학교 네.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좀 음.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아르헨티나를 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좀 네.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외국어를 보면 네. 지금 이제 영어, 스페인어가 가능한 친구예요. 네. 스페인어는 정말 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제가 네. 한 오랜만에.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스페인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스페인어. 반가워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영어는 820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격 조건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영어 성적은 이제 만료되는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니까 자격증 같은 부분에 지금 기능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 졸업 예정인 학생이라 네. 지금 기사를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 맞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네. 네. 공공기관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네. 필요 자격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기 분야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좀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네.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1번 항목인데요. 1번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네, 두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인데 네. 여기에서는 기업가형 인재 그리고 도전적 인재에 부합한다라고 네. 본인이 이제 썼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닭강정 가게에서 네. 그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보니까
뭐 전체적인 모든 과정 중에 있어서 좀 소재가 없다. 소재의 빈곤이 약간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이력서상에서도 특별한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네.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뭐 내가 닭강정 아르바이트 하는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많고 또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네. 대신에 두 번째 경험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 경험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소재만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자소서 쓰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본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소재를 조금 더 보완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순서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항목과 첫인상의 문제인데 네. 첫 공모전에서 지금 IoT 공모전에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걸 처음으로 하고 네. 두 번째를 닭강정으로 하면 순서만 바꾸면 네. 이게 이제 전공 분야와 네. 또 삶의 어떤 일환으로 또 그런 그쵸. 분야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순서를 바꾸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이런 드네요. 것들은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이 키워드 기업가형 인재든 아니면 도전적 인재라는 어떤 관점에서 네. 사실 자기가 연결되는 어떤 소재들을 한번 다 써봐야 됩니다. 맞아요. 1안, 네. 2안, 3안, 맞아요. 4안을 써가지고 이게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하는 사람의 좀 입장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써본 다음에 네. 거기서 좀 약간 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전반적으로 좀 읽어봤었을 때는 좀 되게 성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서류상의 어떤 큰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기술했다라는 쓴 느낌이 것 같아요. 들어서 네. 또 그런 점도 좀 좋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항목은 이게 조직이나 단체에서 네. 본인이 고민해서 누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던 거, 네. 팀에 기여한 내용을 네. 경험을 묻는 건데요. 네. 지금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네. 썼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역시 여기서 묻고 있는 바대로는 탁탁탁 잘 쓴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역시 첫 번째는 꼭 군대 경험이어야만 했니? 라고 하는 점을 꼭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참 잘 썼는데, 예. 그래서 근데 군대에서의 행정병으로서 네. 사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행정병이 어떤 일을 다 아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야 정말 체계적으로 잘 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역시 소재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빼면 저는 굉장히 좀 잘 썼다. 궁금해하는 바를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특히나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간편하고 통합적으로부터 마지막 줄까지는 좀 잘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만족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병으로 근무한 경험이기 때문에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그쵸. 위해서 네. 이걸 좀 썼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엑셀 그 함수를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네. 함수명을 좀 이렇게 좀 몇 개를 써줬으면 네.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제 군대 경험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이제 네.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군대 경험을 네. 써도 될까요? 라는 맞아요. 네. 질문들이 항상 매번 강의 때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경험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저는 훈련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탈락. 네. 리더십 경험에 군대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뻔하지만 그렇죠. 군대 경험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네. 의지, 맞아요. 자발적인 네. 어떤 태도,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작성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저는 해석 능력이 되게 좋은 친구다. 네. 네. 맞아요. 좀 질문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요소요소에 잘 배치했다라는 부분이 좀 좋아서 이게 약간 군대 경험을 해서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네. 안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이번 항목에서 내가 개선을 했지만 네. 그 전에 어쨌든 선임들이 다 해왔던 업무잖아요. 네. 근데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거를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야만 했을까. 조금 뭐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예전에 그런 성과를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쵸, 조금 맞아요. 위험하지 않나. 네, 요것만 조금 집어주고 괜찮았던 싶어요. 거지만 더 좋게 만들었다. 이런 전략으로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자원 관리에 대한 항목인데요. 네. 주어진 어떤 비용이나 어떤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효과 대비 잘 극대화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네. 거였고요. 네. 첫 번째 소개되었던 그 네. 공모전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친구는 자소서에 대한 문제 해석력이 딱 좋아서 한 달 이내로 구현을 마쳐야 했다. 네. 최단 시간을 먼저 얘기했고요. 맞아요.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라고 하는 구체화된 내용을 통해서 네. 정말 좀 영리하게 잘 쓰는 친구구나 네. 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저도 이 부분은 괜찮게 잘 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작성된 것 같아요.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어떤 공모전이나 어떤 목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뭐 질문의 상황에 따라서 잘 작성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1번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맞아요.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두리뭉실한 네. 어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도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 다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항상 이 전체 크게 지금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질문에 4단락 정도를 좀 썼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좀 실제로 최소한 2개 정도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공모전에서 했던 이야기가 한 2번 정도 겹치다 보니까는 약간은 그런 부분, 닭강정을 좀 빼야 될지. 닭강정이 논란이네요. 닭강정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마지막 항목에서 그 중복되는 내용을 다른 전공으로 한번 바꿔주고 네. 순서 배치만 좀 전공 위주로 먼저 우선 배치해주면 네. 내용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본인이 세운 목표를 최단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첫 번째죠. 네. 두 번째,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원, 기술력 등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면 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한 3번, 4번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뭔가 되게 혼란을 겪고 네. 한 1, 2번 정도까지는 답을 했는데 3, 4번에 네. 답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또 자소서 작성하실 때 여기도 보게 되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 번 읽고 네. 거기에 좀 더 최대한 맞추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또 전반적인 또 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3-4줄 질문이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쉽게 순서대로 다 쓰면 돼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거 빠진 내용 없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읽어보고 그쵸. 내가 그 내용을 넣는지 체크를 하다 보면 요구하는 그 질문에는 맞습니다. 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논술에 가까워요. 거의 뭐 글자 수는 너무 네. 촉박하고 요구하는 거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데에서 뭐 본인의 가장 도전적인 경험을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심플한 제목에 네. 요 구성대로 쓰면 괜찮은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제목을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네. 답을 쓰는데 좀 이용하시는 구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은 좀 그 질문 자체가 약간은 모호한 질문이 좀 있는데 수상적이죠. 공공기관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네,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기관을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지 간에 공공기관에 있는 자기소개 항목만 잘 보시고 답을 다는 연습만 하더라도 맞아요. 또 면접 준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기 경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체적으로 이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입증이 됐어요. 네. 네, 잘 이해했다는 게. 그리고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뭔가 되게 성의 있는 지원자, 그다음에 글을 잘 쓴다라는 거는 좀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인상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모의 면접을 보기 전에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고 네.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IT 직무에 지원한 문요한입니다. 씩씩하네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아르헨티나에서 졸업 후 1년간 약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투를. 음, 안 들리네. 이를 계기로 컴퓨터 공학에 흥미가 생겨 음, 세계적 IT 강국인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음.
저는 한국전력공사가 원하는 도전적 그리고 기업가형 인재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2등을 수상한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로 쓰는 경우네요. 메이커톤 대회에서는 로라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해 아두이노 간의 통신을 위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치. 그리고 부천시에서 주최한 나왔네요. 스마트시티 공모전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간의 블루투스 통신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이음 ICT 멘토링과 연계하여 졸업 작품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드 플랫폼 및 스파크 프레임워크 그리고 사이킹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 상에 좀 나와줬으면 ICT 기술을 아직 활용하여 과정 중이어서 한국전력공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적 대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열심히 네.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그 어미 처리만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씩씩한데 약간 네. 조금 부드러웠으면 네, 하는 바람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발랄하게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어, 끝에 힘을 주는 네.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신입 지원자들은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약간 스킬적인 부분만 부족한 거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든지 의지가 조금 보여서 저는 좀 그나마 좀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네요. 네. 저희가 좀 다듬어 주시죠. 네, 열심히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문요한 씨와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